자,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이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SIMP 메소드라는 그 방법이 있어요. 자, SIMP 메소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하면 그거는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컴플라이언스가 뭔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에 적어놨는데요. 컴플라이언스 하면 이제 유연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 work done by the load, 외부 하중에 의해서 그 구조물이 한 일, 그 외부 하중에 대해서 자, 한 일들이 바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되고, 그 식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J1이라고 해서 요걸 우리가 그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오메가라는 거는 뭐냐면 그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도메인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F가 외부 하중이고요. U가 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S 하면 F 곱하기 S 변이하면 그게 work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영역에서 합한 거, 그죠? 적분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GUDS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 부분에 그 트랙션,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거기 트랙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리클리 요거 하면은 그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그러한 그 변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는 부분 말하는데, 여기 이제 그 S 서피스에 그 트랙션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워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F는 이제 바디 포스, 최정력 같은, 그죠? 중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것이고, 여기 나오는 G 요거는 이제 서피스에 가해지는 프레셔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러한 외부 하중에 의한 워크, 이게 합치면 그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 뭐하고 왔냐면 스트레인 에너지하고 왔습니다. 스트레인 에너지.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E는 스트레인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A 곱하기 E 하면 요건 뭐냐면 요거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요게 스트레스가 되고 요게 입실론 스트레인 개념이 돼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노테이션을 썼는데, 결국 스트레인 에너지가 뭐냐? 이 하중에 의해서 한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컴플라이언스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느냐? 그걸 한번 보면요. 스티프 스트럭처, 이 강성이 있는 스티프한 그러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e least possible displacement예요. 만약에 경계 조건, 하중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 스티프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능하면 가장 작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하는 게 이제 스티프한 그러한 구조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이렇게 스티프한 구조물을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목적함수로 최대화를 하면 될 텐데 왜 컴플라이언스를 하냐면요. 이 전체적인 글로벌한 관점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어떤 그 메저들은 구조물의 전체의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낼 수 있는 글로벌한 메저는 뭐가 되냐면 바로 스트레인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이 스트레인 에너지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뭐가 왔냐면 외부 하중에 의한 워크, 그게 컴플라이언스죠. 그거와 같아요.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작게 가져가는 게 스티프한 구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어떤 메저가 될 수 있는, 그 측정값이 될 수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미니마이즈를 해서 스티프한 구조물을 가져가자. 그게 바로 이 스트럭처럴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스트레인 에너지 또는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구조물의 그 전체적인 변이의 메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인 에너지가 작으면
그만큼 그 구조물의 스티프니스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스트레인 에너지가 작다. 그죠? 스트레인 에너지가 이게 작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스티프니스, 구조물의 스티프니스가 이게 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rain 에너지, 다른 말로 이게 compliance라고 했죠. 똑같은 거라고 했죠. compliance, 같은 양이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해서 구조물의 스티프니스를 크게 하자. 이게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의 그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죠. 따라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의 목적 함수는 바로 이 strain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compliance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compliance.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것이고요. 좀 더 그 브로드 레벨, 좀 더 그 큰 레벨에서 one can visualize that,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The more the material. 머티리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질수록 the less the deflection.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머티리얼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그게 좀 더 강성이 스티프해서 그래서 디플렉션이 작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머티리얼들이 가해진 하중에 저항할 거기 때문에 재질이 일반적으로 그죠? 더 두껍고 더 그 치수가 큰 것들이 변이가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어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수준을 높여서 좀 이 고체역과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도메인을 이렇게 오메가로 이렇게 씁니다. 전체 도메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이죠. 경계 조건에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반대쪽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여기 나오는 시그마가 들어가는 그죠? 시그마가 들어가는 영역 타우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타우 U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시그마는요 뭐냐면 이게 스트레인에다가 우리가 탄성계수를 곱하면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우리가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 프레셔가 되거나 하중이 들어가거나 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다가 프레셔 들어간다 또는 뭐 다른 하중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U 바운더리 컨디션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면 뭐 픽스 컨디션이다 또는 뭡니까 또 노 세퍼레이션이다 또는 뭐 프릭션이 서포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노 세퍼레이션 컨택이고요. 이 경계 조건 쪽에서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는 요래 경계 조건 우리가 initial condition 주듯이 경계 조건을 주게 되는데 그 이름이 명칭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솔루션이 변이 U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에 데리버티브 미분꼴로 표현되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타우 n이라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솔루션의 데리버티브를 그 경계에다가 지정해 주는 걸 가지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 FEM에서는요, 트랙션 바운더리 컨디션, 뭐, 프레셔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프레셔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트랙션 바운더리 컨디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발음이 어려운데, directly 바운더리 컨디션. 이거는 뭐냐면, U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솔루션하고 같은 차원의 것을 우리가 부여해 주는 거. 이 FEM에서는 이게 U가 그죠? U를 지정해 주는 거. 그걸 가지고 directly boundary condi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FEM에서는 displacement U의 그 boundary condition이 바로 이게 나오는 directly boundary condition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타워 시그마가 있죠. 타워 시그마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요 T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인데 이거 조금 더 엄밀하게 하면 코시 스트레스 텐서입니다. 거기다가 노멀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해주면 여기에 트랙션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프레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레셔, 그래서 프레셔 부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영역을 가지고 타워 시그마, 전체 영역이 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이 바운드리 컨디션 U,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게 들어가는 걸 가지고 타우 U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캔틸레버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끝단에다만, 여기 끝단에다만,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프레셔를 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부분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타워 U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타워 시그마가 되고 특별히 이 부분 여기 빗금친 부분만 이 P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뭐냐면 트랙션 프리, 하중이 안 들어가는 프리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조건 넣을 때는 이렇게 경계 조건에 그 디렉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정확하게 그 여기 나오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에 들어가는 값, 정확한 어떤 뭐 트랙션이 들어가는 값 부분만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넣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모든 서피스에다가 다 경계 조건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기 나오는 트랙션 풀이다. 이렇게 됩니다. 열전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전달 문제에서도 어떤 온도가 지정되는 부분에 우리가 템퍼러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플럭스가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지정을 하고,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열전달 문제에서 아무 경계 조건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그게 바로 insulated 된 서피스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열전달 문제에서 트랙션 프리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프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심프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실제로는 그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C, I, J, K를 해서 로우가 있는데, 요 식입니다. 요 식입니다. 요 식이 뭐냐면은, 요게 머티리얼 텐서예요. 머티리얼 텐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걸 E 매트릭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E 매트릭스.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실제로는 여기 결정될 때 영지 모듈러스 하고요. 영지 모듈러스 하고 그 다음에 포화선 레이셔 이걸로 결정이 되는 그 매트릭스인데요. 요게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요걸 곱해줍니다. low to the fifth, 그러니까 이게 fifth power, 그죠? 로의 p승을 곱해줘요. 요걸 곱해줌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material tensor가 여기 로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 로라는 거는 density인데, 요거는 어떤 density냐면은, 각각의 엘리먼트에서의, 그죠? density를, material의 density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그 density는 실제로 이 구조물이 가지는 그러한 그 density 개념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재질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쪽으로 쓰이는 density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오메가가 그 도메인 전체라고 그랬죠. 그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그 로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로 곱하기 볼륨이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타나는 그 스트럭처의 볼륨이 되는 거죠. 볼륨. 전체에 대해서 다 계산해주면. 왜냐하면 이게 로가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해서 전체 다 그냥 더해주면 볼륨이 나오는 거죠. 적분을 해주면.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심프 메소드 일단 더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더 자세한 건 앞에 있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일단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사이징 옵티미제이션처럼 각 엘리먼트에 있는 덴시티를 우리가 설계 변수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프 메소드라는 방법은 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이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material tensor 해당되는 우리가 E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tiffness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예요. 로 곱하기 로의 P승을 곱합니다. 자, 로의 P승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면 이 로 값은, 여기 나오는 로 값은 머티리얼의 그 덴시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엘리먼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캔틸레버를 우리가 봤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격자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 어떤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로가 이게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가 1이면 여기 엘리먼트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로가 0면 이 부분에 엘리먼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들에서 토폴로지에서 홀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로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하게 될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이 어떤 엘리먼트를 아주 파인하게 나눴다고 하면 그 엘리먼트의 재질이 있냐 없냐로 확실하게 구분해 주면 좋은데, 여기 이 로 값이 계산을 하다 보면 0과 1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보면 로가 예를 들어서 뭐 0.4 0.6 그러면 이건 0.4는 재질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P승을 곱해주게 되면 P의 값이 커지게 되면요. P가 1이면은 로의 1승이니까 그냥 여기 검은색처럼 그냥 리니어하게 변하는 거고요. 로 값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고 나면 그 각각의 엘리먼트에서 이게 0과 1의 값을 딱딱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값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질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P승을 P값을 크게 하게 되면, P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자, 크게 되면 뭐예요? 여기 1에 가까운 수들을 계속 우리가 여러 번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1에 가까운 거는 1에 가까워지지만 만약 0.5를 여러분 계속 곱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는 0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P값에 따라서 P값이 커지면, P값이 1에서부터 이렇게 P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떤 엘리먼트의 그 덴시티를 우리가 로의 P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P는, 여기서 P승은 로의 3승 이상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걸 3승 이상을 쓰도록 돼 있고, 디폴트가, 이 ANSYS의 디폴트가 이게 P의 3승, 로의 3승, P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고, 3승이면은 적당히 0과 1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값이 되고, 이게 뭐, 아니면 이걸 여기서 한 6 정도까지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워크벤치 할 때 그 디테일즈에 보면 요걸 바꾸는 게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 디폴트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프 메소드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그 각각의 엘리먼트에서의 그 density, 로가 0과 1을 갖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이산화된 최적화 문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된 거 문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문제들이 풀어보면 이 중간에 로 값들이 0과 1만을 가지는 값이 아닌 중간에 어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문제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이제 풀고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0과 1에 가까운 그러한 그 값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심프는 이산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일단 연속화된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일단 바꾸는 거예요. 왜 이게 옵티미제이션에서 이 컨티뉴어스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산화돼 있으면 미분이 안 되는데 컨티뉴어스 옵티미제이션은 미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for a predefined amount of material 이미 어떻게 양이 이미 정의된 그러한 머티리얼에 대해서 optimal distribution in predefined design space 이미 정의된 디자인 영역에서의 어떤 재질들의 옵티멀한 그 분포들을 우리가 찾는 게 그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FM 메쉬에서 discrete geometry가 이제 parameterization 됐죠? 이게 뭐예요? 그 지오메트리를 디스크리트하게 만든다는 건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격자 만든 걸 말하는 거죠. 각각의 격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이산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finite element에서 그죠? 에 대해서 pseudo density라는 거는 실제 density가 아니라 그죠? 뭐 준 또는 뭐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준, 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설계 변수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 pseudo density가 0이 되면 그 부분의 재질은 없는 것이고 pseudo density가 1이 되면 그 부분의 재질이 이제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pseudo density가 0이 되면 그 부분 이제 엘리먼트가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있는 것들을 discrete geometry를 parameterization 합니다. 자, better approach for the 0 to 1 solution.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density가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화를 하면 0과 1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continuous 문제로 풀게 되면 이게 0과 1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additionally weighting of the pseudo density with a global penalty parameter in the exponent. 그래서 여기서 global penalty parameter in exponent 요걸 가지고 우리 여기 나오는 P라고 얘기합니다. 이 P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P를. 그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continuous 문제인데 0과 1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the design variable is the pseudo density. 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메쉬에 있는 pseudo density가 되고요. which is assigned to each element. 각각의 엘리먼트에 부여된 pseudo density가 설계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 할 때 메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의 엘리먼트의 pseudo density가 가해지기 때문에 설계 변수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value 1은 그 부분의 엘리먼트가 액티브하다. 즉 재질이 그대로 있다는 거고 0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의 엘리먼트는 이제 0의 그 pseudo density를 가지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럼 결국 이제 홀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이 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샘프는 여기 나오는 weighted pseudo density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실제로는 디스크리트한 옵티미제이션인데 컨티뉴어스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풀어서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게 여기 나오는 D 부분은 이건 실제 머티리얼의 그 재질 관련되는 머티리얼 텐서가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 나오는 weighted 그 pseudo density를 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최적화를 진행할 때 이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는 1보다 커야 되는데 3 또는 이게 뭐 한 3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서 P는 3보다 크고 뭐 대강 6가지 정도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볼륨들을 다 더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볼륨으로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로는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의 이제 정식화를 보면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미니마이즈 한다고 그랬죠? 줄인다고 그랬어요. 컴플라이언스 외부 하중에 의한 웍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스트레인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글로벌 관점에서의 스티프니스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일라스토스태틱 문제일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요. 자, 오브젝트 펑션 목적 함수 뭡니까? 자, 설계 변수는 뭐냐면 도메인에 있는, 이게 도메인이죠. 도메인에 있는 로 x입니다. 요게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엘리먼트의 density죠. density for each element.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뭘 미니마이즈 하냐면 어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이제 펑션인데 요게 뭐예요? 이게 로 x가 디자인 베리어블이죠. 수도 density가 되고, 이거 ux는 뭐예요? 이 구조물에서 나오는 state variable. 뭐 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변이에 미분한 strain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되죠. 이것들의 함수로 나오는 것들을 여기 나오는 density를 가지고 설계 변수를 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럼 정식으로 오브젝트 펑션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자, 한번 보면 큰 것만 볼게요. 이게 전체가 하나고요. 이게 하나입니다. 뭐냐면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에요. 우리가 여기 스트레인, 여기가 스트레스. 만약에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리니어죠. 리니어 일라스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가 됩니까? 스트레인 증가분의 스트레스 증가, 요게 바로 탄성계수 2가 되죠. 따라서 이 전체, 이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전체 이 아래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스트레인 에너지가 돼요. 에어리아가. 이게 스트레인 에너지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거 삼각형이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특정한 어떤 입실론까지 갔다고 치면요. 이거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 입실론에 해당되는 높이는 여기 나오는 시그마가 되고 이거는 다시 하면은 시그마는 뭐예요? 2 입실론이죠. 따라서 해보면 이거는 2분의 1 입실론 그 다음에 탄성계수 이렇게 여기 나오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고 이게 바로 컴플라이언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분은 뭐예요? 적분은 델타 입실론, 입실론에 따라서 그 각각의 입실론에 있는 시그마 값을 다 더한 거죠. 입실론에 따라서. 자, 그걸 어떻게 한다? 자, 모든 스트레인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 엘리먼트에 대한 것이니까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죠. 전체 구조물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한 게 바로 목적함수 컴플라이언스가 되는 거고요. 이퀄리브리엄은 이게 뭐냐면 이퀄리브리엄은 이게 평형 관계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익스터널 외부 포스에서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인터널 포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는 요거는 사실 FM을 풀면 FM을 여러분들 해석하면 그대로 이거는 만족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그 도메인에 들어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의 볼륨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어떤 요거는 유저가 지정한 값이에요. 유저 지정값 한 어떤 볼륨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고, 바운드는 이 로는 어떻게 됩니까? 로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그 덴시티가 되는데 요거는 엘리먼트가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없으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처럼 U가 그러니까 변이가 지정된 것이고요. 여기 디자인 스페이스 요거는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는 특별히 하중이 프레셔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디리클레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트랙션 프리의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역시 minimize compliance인데요. 이것도 linear elastic 문제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 FM으로 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M에서 아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설계 변수는 뭐다? 설계 변수 여기 나오는 각각의 그 도메인에 들어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로 밀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요게 로는 0과 1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목적 함수인데 목적 함수는 설계 변수하고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뭐예요? 2분의 1 U 트랜스포즈 KU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쓰면 뭐냐면 2분의 1 KU 제곱하고 같습니다. 이거를 이게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인데 요걸 우리가 벡터 폼으로 쓰게 되면 앞에 여러분들 U 트랜스포즈 KU를 하게 해주면 요게 다 곱하면 그 스트레인 에너지 외부 힘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인 에너지 이게 2분의 1 KX 제곱은 뭡니까? 우리가 그 스프링 같은 경우에 스프링 개수가 K이고 변이가 U라고 하면 2분의 1 KU 제곱 되는 거죠. 그게 나오는 스트레인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compliance 또는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KU 이퀄 F, KU 이퀄 F. 이거는 평형 방정식이죠. 이거는 FM에서 우리가 풀 때 이걸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풀어서 나오는 이 U가 바로 이 U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주어진 볼륨에 사용자가 주어진 볼륨보다 계산된 볼륨이 작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거는 constraint가 되는 거고요. constraint on V. density로 우리가 계산되어서 나오는 볼륨에 대한 제한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ho는 이거는 바운드가 되죠. 이거는 rho 값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side constraint 설계 변수들이 가지는 값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K가 나오죠. K가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K는 stiffness matrix가 되는데 요거는 stiffness matrix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탄젠셜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stiffness matrix라고 해도 되는데 stiffness matrix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거는 그 FM 이론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다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산되는 건 뭐냐면 전체 영역 또는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B 트랜스포즈 여기 들어가는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여기 원래는 일라스틱 그 매트릭스예요. 이 부분이 머티리얼 텐서가 들어가는데 B 트랜스포즈 E B를 전체를 엘리먼트면 엘리먼트 그 다음에 전체 구조물이면 구조물에 대해서 적분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스티프드 매트릭스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B는 뭐냐면요. B는 요거는 뭐냐면 이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그 형상함수라고 해서 그 절점 사이에 있는 변이들이 어떠한 함수로 인터폴레이션이 될 수 있냐 요거를 우리가 결정할 때 그 형상함수라고 쓰는데 그 형상함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이게 쉐이프 펑션 되는데 요걸 한번 미분한 것들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여기 나오는 b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gradient of basis fun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한 요소 해석 기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K는 stiffness matrix는 B transpose E B 그걸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K는 어쨌든 이렇게 형상함수로부터 여기다가 우리가 머티리얼 텐서를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그러한 값이다 라는 것 정도 알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minimize the compliance 이제 elastic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해 나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이 일단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sequential 그 convex 프로그램에 SC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ptimality criteria에서 OC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듣고요. 잘 모르는 경우에는 디폴트를 쓰면 NCS가 그 문제에 합당하게끔 그 세팅을 잡아서 갑니다. 그럼 프로그램 컨트롤러 진행하면 되고요. 시퀀셜 컨벡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문제를 연속적인 이 컴팩스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어는 여기 말한 것처럼 최적화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는 그 휴리스틱 그 절차를 갖는 뭐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찾는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equential Convex Program SCP는 이게 Gradient Based Procedure 가지고 그레디언트 구배를 계산합니다.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고, 여기는 Direct and Adjoint Sensitivity Analysis를 이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요. Design update is depending on the neighbor element. 그래서 어떤 한 지점에서의 그 디자인 그 variable, 즉 density를 그걸 업데이팅 하는 게 주위에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tabilized method of moving asymptote 해가지고 MMA 이런 용어를 아마 많이 듣게 되는데, 요거를 interior point method 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이 건을 쓸 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can be used universally with up to 20 constraint equation. 이렇게 20개 정도의 그죠? 많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SCP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optimality criterion, 요거는 heuristic procedure예요. 시행착오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어떤 결과를 알아내는 그러한 방법인데, design update is depending on the neighbor element. 여기 SCP랑 똑같고요. 자, 요거는 very high efficiency, 아주 효율이 좋은 거예요. for a huge amount of design variable. 그래서 디자인 베리어블 숫자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여기 OC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차이가 딱 나죠? SCP는 설계 constraint equation이 많을 때, OC는 여기 나오는 디자인 베리어블의 수가 많을 때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고요. slow convergence, convergence는 좀 느리고요. at the moment it can just be used for a regular mesh and under consideration of one equality constraint. 그래서 일반적인 메쉬를 쓰고 하나의 equality constraint, 이거는 등호 제한 조건이죠. 가지고 있을 때 요걸 쓰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는 compliance고요. constraint는 mass나 볼륨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constraint equation이 작은 경우에 OC를 쓰고 설계 변수가 많은 경우에 OC를 쓰고 설계 변수보다도 이제 제한 조건이 많은 경우는 SCP를 쓰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알면 되겠습니다.